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 얘기 경제평론가와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실은 트럼프 당선과 함께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정확히는 정용진 회장의 인맥은 트럼프라기보다는 트럼프의 장남이죠. 이 트럼프 그렇군요. 주니어와 상당히 밀접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호칭을 할 때 뭐 우리 What's up, bro라는 브로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정도 사이라고 하고요. 아, 부러우면은 친밀한 건가요? 그 이상, 그렇게 하나 표현하는 이상입니까? 말인데 예. 10년 전쯤에 이 트럼프 주니어와 정용진 회장이 만남이 시작이 됐고 예. 7, 8년 전부터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는데 특히 정용진 회장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근데 예. 이제 트럼프 가문, 트럼프 주니어도 이제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진심이어서 이제 신앙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굉장히 가까워졌고 이번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5박 6일간 트럼프 주니어 장남한테 말하라고 저택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5박 6일에 갔으니까 예. 당연히 트럼프 주니어와도 있었겠지만 예. 트럼프와의 만남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세간에 알려준 것은 한 15분 정도 이제 식사 만찬을 하면서 트럼프 당선인과도 대화를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 만나고 어제 귀국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루어진 거고요.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시켜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상황에서 관심을 표했고요. 네, 저는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저희는 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거다. 그 얘기까지만 했습니다. 네,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저한테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마러라고 리조트를 이제 초청을 그렇죠. 한 건데 네. 그냥 뭐 마러라고 리조트를 얼굴 보자고 부른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네. 어떤 의미로 불렀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정용진 회장도 어떤 구상이 있었겠고요. 트럼프 쪽도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일기 때도 봤지만 모든 것을 협상으로 풀어가거든요. 하고 장 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막전 막후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만나면 이제 서로가 일치되지 않았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마러라고 리조트에 가게 되니까 현재 마러라고 리조트에는 머스크도 거기 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양한 인사를 또 만나게 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네, 정 회장은 그 기자들에게 민간 가교역할 질문이 들어오니까 뭐 본인의 역할은 아닌 것 같다, 뭐 기업가로서만 충실하겠다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좀 민간 가교 역할이 이어질 수는 있을까요? 아마 민간 가교 역할이라는 표현 때문에 정용진 회장이 좀 망설이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식 사절단으로 요청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정부 요청을 좀 수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적으로 막 이렇게 플레이한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최근에 아마 올해 연초에 이마트에 사상 첫, 그룹 내 첫 구조조정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올 1월부터 정용진 회장이 SNS 잘 안 하고 예.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모습이.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민간 가교 역할에 좀 꺼렸다라기보단 제가 봤을 때는 예.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 요청단이 오고 경제계 사절단이 꾸리게 되면 그 공식 팀에 가서 활동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읽었습니다. 이제 뭐 SNS 논란 이렇게 일으키는 CEO가 아니고 네. 내가 외교적으로 이런 인물이다. 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네. 생각도 드는데 트럼프 당선인과 15분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도 아니잖아요. 네, 다른 그럼요. 뭐 외교 정상들도 트럼프 당선인과 짧게라도 만나고 싶어 줄을 섰다고 하는데 네. 15분 동안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15분이면 상당한 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전화 통화로만 봤을 때 예. 일본의 이번에 이시바 총리는 5분밖에 못했다고. 예. 윤석열 대통령도 12분 정도 했는데 5분밖에 예. 못했다고 일본 언론에서 질타를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나마 좀 오랜 만남을 가졌던 게 역설적으로 이제 고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마로라고에서 같이 이제 밥 먹었죠. 그러니까 예. 민간인이 가장 길었는데 그 다음으로 아마 정용진 회장의 15분이라는 것은 이제 상당하게 긴 그렇군요. 시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15분 동안에 우선은 이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또 주고받았었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한국이 저력 있는 나라라는 걸 자기가 이야기했다라고 하고 뭔가를
있었을지 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추측을 일단 해보건데 투자 요청도 있지 않았을까요? 투자 요청도 있었겠고 예. 아마 어떤 것들에 대한 질문도 분명히 예. 했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완전히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후 차차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과는 15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밝혔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네. CEO랑은 짧게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어요. 근데 네. 머스크가 한국엔 관심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것도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도 좀 글쎄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는데 이게 뭐 번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그렇습니다. 수 있으니까. 관심 많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우리 저출생 문제 가지고 예. 뭐 한국 큰일 났다, 뭐 예. 한국 난리 났다. 굉장히 관심 많은데 아마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어떤 투자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일론 머스크도 공개하지 않는지 그런 것 차원이 한국에 관심 없다는 표현이 되지 않나 싶었고 다만 정영진 회장도 SNS를 워낙 좋아라 하고 예. 예, 지금 X라는 이 또 트위터죠, X라는 것으로 이제 둘은 SNS에 또 접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쪽 비즈니스, 특히 이제 이마트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이커머스로 대대적인 전환, 항공모함을 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차원에서의 뭐 SNS 마케팅 여러 가지 비즈니스 쪽 차원이 있어서 아마 머스크와 저는 오히려 좀 할 게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만남의 시간 좀 짧았다고 하고요. 5박 6일 마러라고 리조트니까 아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엄청 예. 많았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뭐 한 번의 만남을 가지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맞습니다.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뭐 미국 진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적인 현안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친밀도를 다지는 게 뭐 네. 국익에 뭐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게다가 트럼프 앞서도 얘기했지만 일기 때도 봤지만 이 트럼프 당선이 트럼프 스타일 자체가 모든 걸 다 협상으로 풀어갑니다.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 덜 주고 덜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인맥이 있고 이 채널을 통해서 항상 그 다음 비즈니스를 예. 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정영진 회장이 어. 뭐 만남과 특히 트럼프 주니어 장남도 굉장히 많이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 일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실세 맞습니다. 실세입니까? 차기 예. 실세이기도 하고 예. 또 도전하려는 그런 야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권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아마 지금 정영진 회장 말고도 김승현 회장도 뭐 크게 하나의 트럼프 인맥으로 좀 밝혀져 있고 예. 가장 제가 보기에 이번에 트럼프 2기의 찐 뭐 어떤 인플루언서는 예.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죠. 왜냐하면 일기 때도 이미 트럼프 당선인과도 조합이 있고 일론 머스크와는 꽤 자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머스크가 트럼프 2기의 거의 실세이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아직 안 나서고 있지 굉장히 좀 역할과 예. 또 역할을 할 만한 그런 능력도 되는데 아마도 이재용 회장은 자신의 그 이심 그거 확실하게 좀 매조지를 하고 외부 예. 활동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게 예. 이제 내년 1월 말, 2월 초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이재용 회장의 카드는 우리가 지켜봐야 예. 되겠습니다. 총수들끼리 지금 뭐 내가 더 친하다 이런 은근 뭐 경쟁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취임식에 누가 초대를 받느냐 정식으로 네.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영진 회장한테도 초대받았냐 했는데 예. 이제 대답은 안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역시 근데 이건 이제 거의 미국의 국가 비밀이기 때문에 예. 차후에 이제 밝혀질 예. 것 같아요. 네,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뭐 트럼프랑 옷깃만 스친 인연만 있어도 네. 좀 접촉면을 넓히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번 정 회장 방문이 좀 다른 기업들에게도 신호탄 느낌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신호탄은 되겠지만은 그게 또 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네. 트럼프 장남을 타고 들어간 트럼프 주니어로 타고 들어간 인맥만한 것은 글쎄요 뭐 다른 기업은 따라갈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도 뭐 이마트 주가는 이미 금요일부터도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뭐 신세계 INC, 신세계 라인들이 또 이 기대감으로 급등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또한 단면을 트럼프의 협상의 트럼프 그 단면을 읽어낼 수 있는 예. 모습입니다. 신세계그룹 정영진 회장 뭐 국제 무대로 가서 뭐 주목을 제대로 받은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다른 기업들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올해 연말이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네. 지금 뭐 탄핵 중국이다 보니까 지금 안개 속인 것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기업들도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하소연도 좀 있다고요. 그렇죠. 일단은 불안하겠고요. 그게 정권이 바뀌냐 안 바뀌냐 그런 정치적인 게 뭐 그리 영향을 미치겠냐 하겠지만은 또 각 그룹에는 대관 업무라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관을 상대로 한 업무가 있어서 이제 거기가 완전히 불투명해졌으니까 내년 계획에 짜는 또 한 축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직도 입법 부분이 예.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계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끌려고 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거든요. 예. 네. 이게 지금 연내 하루는 된다 그랬다가 또 그냥 내년으로 간다고 그랬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상법 개정안에도 지금 재계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의 현재 경제계 불투명성은 이런 기업보다는 내수 쪽일 것 같아요. 일선 소상공인 이제 일선 사장님, 소상공인 분들은 그야말로 아직까지 소비 심리가 절대 안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연말도 뭐 회식도 없고 우울한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의 불투명성은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 환율 얘기로 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1,440원대로 내려왔는데 지난주에는 1,45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정치적 후폭풍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그것도 한몫했지만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역시 지금 강달러, 킹달러, 갓달러라고 하면 달러 강세의 또 하나의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이제 발표하는 날 1,440원대를 한번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윗꼬리가 달고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겠지 했는데 전혀 지금 안정을 못 찾고 있고요. 외환 당국도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1,450원 밑으로 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저기 지금 1,450원이라는 레벨은 그 위 가는 레벨은 우리나라 역사상 2번밖에 없는데 네. 그 2번이 다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랬군요. 1997, 98 IMF 외환위기, 예.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그때는 뭐 2,000원도 가고 1,800원도 갔지만은 1,450 레벨을 넘긴 게 이번이 세 번째여서 굉장히 국민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대한 우려가 큰데 분명히 탄핵 계엄 이슈도 여기 불을 붙였지만은요. 지금 보면 위안화도 예. 거의 초토화되고 묻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1,450원이 위험 라인인데 달러 위안은 7.3 위안이 또 거기가 이제 깨지면서 위안화 약세가 나오면 위안화도 굉장히 위태로운데 거의 다 지금 마지노선에 걸려 있는. 이제 그만큼 달러 홀로 강해지면서 이런 신흥국 통화들을 다 밀어붙이는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2기가 이제 곧 출범하는데 네. 그럼 뭐 1,500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생각해볼 그럴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이번에 1,500원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 강세의 이면에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즉 약간 좀 더 풀었으면 미국이 원래 금리 인하를 막 빠르게 할 줄 알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연준이 갑자기 좀 스탠스를 바꿔서 야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금리 인하를 왜 해?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미국의 시장 금리입니다. 기준 금리가 아니라 이게 튀어오르고 이게 달러 강세를 촉발하고 위안화 뭐 다운, 원화 다운, 엔화 다운 이런데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2023년에 실리콘밸리 뱅크, 미국의 은행들 6위권, 10위권이 파산을 했잖아요. 그때 왜 그랬느냐? 금리가 폭등해가지고 여기 미국 내 은행이 파산했거든요. 그때 레벨이 4.7에서 5%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금리도 4.5%.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서 뭐 킹달러, 갓달러는 좋은데 그러면 우리도 피해를 보지만 정작 미국 내부를 또 타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언저리에서 우리 원달러 환율은 예. 1,450원대에서 좀 어느 정도의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은이 금리 인하 조절을 두고 좀 고민에 빠진 이유도 네. 이번에 미 연준에서 좀 속도 조절에 나섰기 때문이잖아요. 1월에 어떻게 결정할 거라고 저는 보세요? 쉽게 뭐 인하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내수도 걸려 있잖아요. 예, 내수 그래도 문제. 예. 왜냐하면 내수도 이게 금리 인하가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인하를 해서 진짜 우리 원화가 1,450벽을 깬다? 예. 그럼 완전히 그 위가 횡하니 비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수입 물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원재료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돌아 내수의 소상공인 분들 더 부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한국은행도 예. 1,300원대 환율 정도는 확인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인하를 할 것으로 봅니다. 연말인데 주식 시장도 좀 우울합니다. 지금 산타랠리 없는 거예요? 성탄절이 이제 없죠. 모레인데. 예. 이제 오늘은 그나마 좀 외국인들의 예. 수급이라고 하죠. 순매수가 들어와서 뭐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이건 지금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률은 연초의 상승률은 꼴찌인데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일단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파는 그러니까 바이 코리아 떠나고 있습니다. 산다는 코리아가 아니라 빠이빠이 한국을 좀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될 텐데 예. 그럼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면 돌아오느냐? 역설적으로 방금 앞서 말한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주식을 들고 있으면 예. 원화값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주가랑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예. 환차손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국 주식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오히려 팔고 미국 주식을 사면 달러 강세에다가 주가 상승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그래서 지금 무차별적 투매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가 밑에 하단이 2380, 2400 여기가 좀 강력한 지지선이거든요. 좀 어렵게 뭐 PBR 0.8 뭐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2,300은 깼다가는 다시 2,400 정도에서 거기에 좀 강력한 하단은 있다 정도 확인하는 게 그나마 긍정적일 텐데요. 지금부터 확인할 부분들은 외국인이 한국 주식 사주느냐. 근데 어떻게 하면 사주지? 환율 안정입니다. 이 두 개만 보시면은 주식의 거의 매크로 지표는 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 폭탄을 쏟아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 비중도 코스피가 50% 아래로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만큼 미국 증시로 눈을 돌렸다는 이야기 될 수 있겠는데 네.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까요? 미국 증시와 하나 더 붙이자면 코인입니다. 예. 아. 거래 대금이 지금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13조 대 반면에 코인 시장 물론 24시간이긴 하지만 40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다수는 코인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서학개미 미국 증시의 비중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개인들이 떠날 수밖에 없죠. 왜냐? 한국 주식 해봤자 예. 주가가 무너지니까요. 이제 그런 하나의 반작용이라고 보고 저는 다시 한국 증시가 제값받고 밸류업 되고 어느 정도의 분위기를 차린다면 다시 돌아오죠. 돈이라는 것은 항상 수익률을 보니까요. 지금 뭐 주식시장도 안 좋고 소상공인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뭐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평론가님도 송년회 거의 취소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이런 시국에 무슨 만남 이런 식으로 예. 많이 취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요. 정치권도 그렇고 만남은 이제 계속 하시라.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은 요 한철이 12월 한때가 그나마 전 1년간의 매출을 잡는 때거든요. 올리는 때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동참하는 게 그러니까 흥청망청이 아니라 예. 하나의 이제 국민으로서 내수를 살린다는 차원에서의 연말 만남들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년회를 좀 합시다. 이런 지금 구호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우리도 분들이 저희도 할까요? 네. 뭐 날짜 잡기도 참 그렇다. 시국이 이런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